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 56이 됐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시골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던 제가 하루아침에 혼자가 된 거죠. 처음엔 슈퍼라도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이 없어도 손님들이 와주시고 동네 사람들과 정도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사모님, 큰 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단골 할머니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던 게 기억나네요. 저는 그때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대형마트가 생기고 나니까 달라졌죠. 하루에 10명씩 오던 손님들이 5명으로, 그 다음엔 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마트에서 파는 게 더 싸고 다양하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저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했죠. 순자야, 나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순자는 박순자예요. 저보다 2살 많고 일찍 도시로 나가서 살고 있었어요. 정희야, 진짜? 그럼 우리 집 근처로 와. 내가 도와줄게. 순자의 목소리가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순자가 무심코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나저나 정희야, 내 남편 일은 정말 안타까웠어. 그런데 그게 정말 사고였을까? 순자가 말끝을 흐렸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 소리인지 물어보려 했는데 순자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트럭과 부딪혔다고 했죠. 그런데 순자 말을 들으니까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뭔가 걱정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슈퍼 문을 닫는 날,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옷가지와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글씨로 뭔가 적혀 있는데 잘 읽히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져가기로 했죠.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순자가 했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죠. 남편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순자가 구해준 일자리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행복한 밥상이라는 이름의 가정식 식당이었죠. 사장은 최 사장이라고 불렀는데 60대 남자분이었습니다. 첫인상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어요. 여기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최 사장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일도 익숙해지고 다른 직원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최 사장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접시에 물때 남았네요. 다시 해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트집을 잡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미숙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계산대 돈이 맞지 않는다면서 저한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계산대 근처에서 청소한 사람이 윤 씨밖에 없는데요. 최 사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돈을 훔쳤다는 뜻인가요? 사장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그런데 최 사장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하늘이라는 아르바이트생이 나섰습니다. 28살이라고 했는데 대학원생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끔한 인상이었죠. 사장님, 제가 봤는데 계산할 때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아줌마는 청소만 하셨거든요. 하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산대를 다시 확인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정말 계산 실수였어요. 50만 원짜리 지폐를 만 원짜리로 잘못 센 거였죠. 최 사장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하늘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실은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건가 싶었어요.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많아요. 하늘이 위로해주는 말이 고마웠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저를 도와준 걸 보니까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 순자와 통화했습니다. 일은 어때? 괜찮아. 순자가 물어봤죠. 그런 대로 해볼 만해. 좋은 사람도 만났고. 저는 하늘 이야기를 했어요. 순자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쉽게 사람을 믿지 말라고요. 잠들기 전에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순자가 했던 말이 또 떠올랐어요. 남편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중년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50대 정도로 보였는데 옷차림이 괜찮았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죠. 여기 삼겹살 정식 주세요. 손님이 주문했습니다. 저는 물을 가져다 드리면서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저를 유심히 보더라고요. 혹시 윤정희 씨 아니세요?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를 아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강 부장이라고 되어 있었죠. 건설회사 부장이었어요. 아, 고 윤 과장님 부인이시군요.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남편분과 일했던 사람이에요. 강 부장이 말했습니다. 남편과 일했던 사람이라니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남편과 일하셨다고요? 남편은 다른 회사에 다녔는데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했거든요. 아, 부업으로 저희 일을 도와주셨어요. 서류 정리 같은 거요. 강 부장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남편이 부업을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강 부장은 밥을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남편분이 정말 성실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혹시 남편분이 맡아서 하던 서류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서류요? 무슨 서류 말씀이신가요?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몰랐거든요. 강 부장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중요한 서류들이었는데 못 찾으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강 부장이 말했어요. 혹시 나중에 서류 같은 게 나오면 연락 주세요. 보상도 해드리고요. 그러고는 갔습니다. 저는 하늘에게 이 일을 얘기했어요. 하늘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줌마,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남편분이 부업을 하셨다면 아줌마가 모를 리 없잖아요. 하늘 말이 맞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모든 걸 얘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서류를 그렇게 급하게 찾는 것도 수상해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남편의 수첩을 다시 봤어요. 희미하게 적힌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강민수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다, 숨겨야 한다는 단어들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남편이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던 건 아닐까요? 순자가 했던 말이 맞았던 걸까요?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강 부장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순자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정희야, 그런 사람 만나지 마. 위험할 수 있어. 순자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너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한참 침묵하더니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만나자. 집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일이야. 순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순자는 평소와 다르게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순자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강민수를 알아. 우리 동네에서 건설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순자가 강 부장을 안다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깨끗하지 않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어.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그걸 알게 됐나 봐. 그럼 너는 왜 이제야 말해? 저는 화가 났어요. 친구라면서 이런 중요한 걸 숨기고 있었다니요. 순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강민수가 우리 아들 일자리를 도와줬거든. 입 닥치고 있으라고 했어. 순자에게도 사정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 남편이 위험에 빠진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제가 따져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미안해. 순자가 계속 사과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하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했어요. 아줌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면 안 돼요. 하늘이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겠어? 제가 걱정했어요. 하늘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정의로운 일이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벌 받아야죠. 하늘의 말이 든든했습니다. 이제 순자와의 관계는 어색해졌지만 하늘이라는 든든한 동료가 생겼어요.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와 하늘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수첩의 내용들을 하나씩 해독해 나가기로 했죠. 하늘과 함께 남편의 수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며칠에 걸쳐서 해독한 결과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강 부장의 건설회사가 부실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모아놓았더라고요. 수첩에는 공사 현장 사진을 찍은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런 증거가 있으면 강 부장을 고발할 수 있어요. 하늘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저도 마음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진들이 없었거든요. 수첩에는 어디에 숨겨뒀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안전한 곳에 보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일까요? 하늘이 물어봤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어요. 시골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였습니다. 시골집에 가봐야겠어. 저는 하늘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어요. 창고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는데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니까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플라스틱 봉지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강 부장의 부정부패 증거들이었어요. 이제 이걸로 신고하면 돼요. 하늘이 기뻐했습니다. 저도 드디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이상한 차가 저희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먼저 눈치챘습니다. 아줌마, 뒤에 검은색 차가 계속 따라와요. 저도 뒤를 돌아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하늘의 집 근처에서 차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남자 2명이 나타났어요. 강 부장이 보낸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줌마들, 잠깐만요. 그중 한 명이 다가왔어요. 저는 무서웠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남자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냥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내놓으면 돼요. 증거 자료를 내놓으라는 뜻이었어요. 싫어요. 우리가 왜 당신들 말을 들어야 해요? 하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갑자기 폭력을 휘둘렀어요. 하늘이 저를 감싸면서 맞았습니다. 아줌마, 도망가세요. 하늘이 소리쳤어요. 저는 하늘을 버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하늘아. 제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들이 도망갔습니다. 하늘은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저는 너무 미안하고 화가 났어요. 이 착한 청년이 저 때문에 다쳤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하늘이 말했어요. 아줌마, 이제 더 조심해야 해요. 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남편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늘이 입원한 동안 저는 혼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 부장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신문사나 방송국에 제보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이 퇴원했어요. 아줌마,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늘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언론에 제보할 거야. 이 증거들을 가지고 말이지. 하늘은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순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희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저는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정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순자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순자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강민수의 비리를 폭로하는 일 말이야. 순자가 결심한 것 같았어요. 내 아들도 이제 다른 직장을 구했거든. 더 이상 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 저는 놀랐어요. 순자가 마음을 바꾼 거였죠. 정말이야? 물어봤습니다. 응, 친구를 배신한 게 너무 괴로웠어.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자. 순자의 말이 진짜 같았어요. 그래서 셋이서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자는 동네에서 강 부장의 다른 비리들을 더 조사해 주기로 했어요. 하늘은 언론사 연결을 도와주기로 했고요. 일주일 후 저희는 큰 신문사 기자를 만났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보여드렸죠. 기자분은 매우 놀라워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습니다. 큰 파장이 있을 거예요. 기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드디어 해냈다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기사가 나왔습니다. 강 부장의 부정부패가 세상에 드러났죠. 그리고 남편이 그걸 폭로하려다가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됐어요. 강 부장은 곧 구속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남편의 죽음도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강 부장 측에서 남편을 협박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거죠. 남편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저는 남편 무덤에 가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됐어. 당신이 옳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어. 순자와의 관계도 다시 좋아졌어요. 정희야,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순자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은 이제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라요. 아줌마 덕분에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다시 열었어요.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가끔 도와주고 순자도 자주 놀러 와요.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진실과 희망만큼은 되찾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